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 성내동, 둔촌동 출신으로 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서 그리고 후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호근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박원순 서울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지역구에 있는 둔촌 주공아파트가 드디어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이주가 시작되었는데요. 8월 19일 현재 대략 한 달 만에 약 25%, 즉 1,500세대가 이주를 마쳤습니다.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 지 18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이 기간은 8살짜리 초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데리고 둔촌 주공아파트에 이사 왔는데 그 자녀가 다 커서 26살이 되어서 아들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제는 사회초년생이 되었을 만큼이나 시간이 오래 걸린 둔촌 주공아파트 2만여 명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박원순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둔촌 주공아파트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제 하나의 큰 산을 넘으니까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교육감님, 서울교육 행정을 이끄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죠? 예. 제가 오늘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둔촌 주공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둔촌초등학교 및 위례초등학교가 휴교에 들어갑니다. 내년 2018년 3월 예정이죠. 그거에 따른 전학생들을 어떻게 원만하게 수급할 것인지, 또 하나는 넘쳐나는 성일초등학교의 교실 긴급 증축에 대한 건입니다. 두 번째는 둔촌초 야구부의 원만한 이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지난 7월 19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40여일 동안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학생들이 이제 여기 둔촌초하고 위례초의 학생들이 어느 학교로 갈 것인지 1차 저희가 조사를, 그게 가장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전학 수요 조사를 해서 예. 저희가 관련 부서들이 지금 합동회의를 해서 예. 학생들에게 어쨌든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1차 조사를 기초로 지금 이전 작업을 하고, 지금 아쉽습니다만 강동 송파 교육장님하고 박호근 의원님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2차례 이상 회의를 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노력한 사항은 없습니까? 예, 이번 추경 예산에는 이제 이게 저희가 자체 투자 심사 1년의 행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따로 반영은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상당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방학을 코앞에 두고 1차 수요 조사도 안 돼 있길래 제가 성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는 교장실에서 수요 조사도 파악이 안 돼 있네. 그걸 알고 그 즉시 강동 송파 교육지원청 행정 담당하는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아직까지 다음 주 수요일이 방학인데 아직까지 수요조사가 안 되겠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방학 되기 전까지 알려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나마 급하게 수요조사가 됐던 겁니다.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마침 지난주 수요일 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먼저 관련 동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단지 안에는 두 곳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학교들도 휴교에 들어갔는데요. 이 학교 학생들의 전학 문제를 놓고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설 공사가 한창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환경 개선으로 부산한 모습이지만 이 학교는 이보다 더 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으로 단지 내 초등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가면서 당장 내년부터 수백여 명의 학생들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둔촌 주공 단지 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입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수요 조사를 뛰어넘는 학생들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내년까지 반년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설 증설 문제도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학생 수용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도에도 학생이 1학년들이 6학년 졸업생보다 한 6, 70명이 더 들어오게 되고 그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16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실을 증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고요.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전학 문제에 행정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교육청과 시청에 문의를 드렸어요. 전학 학생 수요 조사와 그 시기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요구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없으셨고 일관된 답변과 그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시는 답변만 주셨어요. 7월 초에 구청장께 면담 요청을 드렸는데요. 네,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으세요. 지금 수요 조사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맞는 환경 개선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다른 타 학교 아이들조차도 지금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둔촌 초등학교 야구부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량을 끌어올려야 할 시기에 아이들 진로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둔촌 초등학교 안에는 40년 역사를 가진 야구부가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이나 기타 관공서에 문의해 본 결과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불안하고 애들도 야구를 접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육당국에서는 해당 학교들이 휴교하는데 행정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학부모와 학교 측의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학부모님이 우려하신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좀 그거를 검토를 해서 더 이제 그러한 교육 환경이 나빠지지 않도록 이제 노력할 예정입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은 학생들과 이들을 수용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는 학교들 사이에서 학부모들의 걱정은 좀처럼 사그라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예, 우리 교육감님 잘 보셨죠? 예. 예. 우리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우리 둔촌초등학교와 위례초의 학생 전학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 영상에도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가 큰 원칙은 예.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 또 업무가 그거고 책무가 그거기 때문에 예,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1차적으로 강동 송파 지역청에서 이걸 관장을 합니다. 근데 저도 한번 성일초도 한번 방문하고 저도 한번 같이 한번 협의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1차 조사에 성일초하고 한산초로 배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지역의 특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서울 지역의 대규모 개발이 발생하는 데서 나타나는 굉장히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예. 지금 아까 김영기 의원님도 그 개포동도 또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사 기간 동안에 인근 학교에 이렇게 가는 문제가 지금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예. 저희가 통상적인 경우는 한 60% 정도가 인근으로 가고 예. 한 40% 정도는 인근이 아닌 다른 뭐 친척집도 있을 수가 이렇게 예. 되는 걸로 저희가 일반적 추계 방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개별 지역에서 또 이게 좀 특수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 한번 저희가 아까 여기 동영상에 있습니다마는 168명이 일단 성일초에 가는 걸로 일단 응답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까지 좀 포함을 해서 아마 전체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1차 수요조사 결과 미응답 학생 수가 234명이나 됩니다. 예, 그런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장차 성일초로 갈지 한산초로 갈지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갈지 불분명한데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교육감님께서 그 학생 및 학부모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불안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교육감님으로서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보시다시피 오늘 저희 지역구 예. 성일초와 둔촌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또 방청석 한번 보시죠. 예. 많이 오셨죠? 예, 요즘 아이들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바꿔 말하면 말씀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만큼 불편하고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편하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 질문을 하면서 퀴즈를 하나 이렇게 내봤습니다. 퀴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시설이 뭘까요? 1번 교실, 2번 천천히 넘기세요. 천천히. 강당, 체육관 증개축, 3번 화장실 개선, 4번 창호 개선, 5번 냉난방 교체, 6번 우레탄 트랙 교체, 7번 식당 및 급식시설 개선. 정답은 뭡니까? 예. 아무래도 이 교실과 강당 체육관이 가장 우선적일 것 같습니다. 가장이라는 건 오은님 아닙니다. 예. 저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뭡니까? 교실이 더 중요하죠. 당연히 수업이 이루어지는 가장 그렇죠. 기초적인 공간이니까요. 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오랜 기간 또 학생들을 가르쳐온 또 교육자시기 때문에 학교에 교실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그렇죠? 예. 화장실 개선 안 해도 옛날 화장실 갖고 쓰고요. 강당 체육관 증개축 안 해도 과거에 강당 체육관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창문 안 고쳐도 냉난방기 교체 안 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우선순위는 예. 교실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수 조건이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이번 8월 9월 임시회에 추경에 올라온 교육청 예산 자그마치 얼마죠? 교육청 추경 예산. 추경 예산이요. 예, 2번. 지금 6천 총 합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구조가 조금 더 아니 근데 이번에 추경이 아무튼 6,600이죠. 6,000 예. 6,600 이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 6,567억 3,900만 원입니다. 서울시 전출금하고 또 예. 교부금하고 이렇게 합쳐서 다 합쳐서요. 예. 참고로 이 돈이면 제가 소속하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강동구 1년 총예산보다 더 큽니다. 교육청 이번 추경 예산이. 그런데도 참 안타깝게 속상하게도 우리 성일초등학교 교실 증축 예산이 혹여나 올라온 게 있나 해서 실은 제가 지난 이틀 동안 마치 해변가 모래밭에서 잃어버린 금반지 찾는 심정으로 이틀 동안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제가 이 책에 이 딱지를 붙여놓은 게 보이시죠? 여기에 성일초와 관련된 것 딱 한 건 있습니다. 예. 일단 성일초 교실 증축 예산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했고요. 일단 단돈 1원 한 푼 책정이 안 됐죠? 자, 그 부분은 이렇게 역추산해 볼 수 있습니다.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것이 지난 2017년 5월 2일입니다. 그러면 강동구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5월 2일을 전후해서 앞으로 둔촌초와 위례초가 언제쯤 휴교될 것인지, 휴교가 된다면 그 학생들은 대체로 어디로 전학을 갈 것인지, 몇 명은 근처로 전학을 갈 것이며 또 몇 %는 좀 떨어진 곳으로 갈 것인지, 근처에 있는 학교는 학생 수급이 제대로 원만하게 수급될 건지, 이런 거 파악하라고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왜 월급 받고 있습니까? 맞죠? 예. 이렇게 파악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7월 19일 날 시정 질의할 때 벌써 늦었다고 그랬습니다. 설계 공고 내는데 한 달, 설계하는데 2달, 최소한 짧게 잡은 겁니다. 건축하는데 6개월, 그럼 벌써 9개월입니다. 올 9월 달 설령 추경에 반영된다 할지라도 빨라야 내년 6월 말, 더 늦으면 7월 말, 그러면 이제 여름 방학입니다. 저희는 보통 13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12개월 내지 13개월이 기본으로 해서, 만약에 규모가 작거나 그럴 경우에 설계 3개월 뭐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9개월도 굉장히 빠른 거죠. 엄청 빠른 거죠. 12개월, 13개월이면 12개월, 13개월입니다. 일단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2019년 3월달 돼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학부모님들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이 추경 예산에 반영하건 본 예산에 발생하건 일단은 이게 시행은 2019년 3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죄송합니다만은 1년 동안의 그 불편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은 큰 흐름에서는 그래도 좀 양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예산을 하면 12월에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럼 1월 1일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14개월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도 같은 입장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7월 19일 5분 발언을 통해서 내년에 성일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최소 10개의 교실 증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달라, 이런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예. 기억하시죠? 예. 교실 증축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학생들이 내년 3월에 들어와서 공부할 공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랬지 아까? 자체 투자 심사하고요. 투자 심사, 그렇죠? 규모가 크면 중투위도 가지만 이건 뭐 그럴 정도는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5억 원 미만은 강동송파 교육지원청에서 올릴 수 있고 5억부터 19억까지는 교육감님께서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20억이 초과되는 범위에 한해서만큼은 서울시의회 의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리고 40억이 기준이죠. 그래서 자체 또 심사. 40억이 중투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맞죠? 40억이 기준이죠. 네, 어쨌든 말씀하시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교실 5개를 져달라는 겁니다. 한 교실당 2억으로 잡았을 때 10억. 그러면 교육감님 혼자 재량으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 계산이 이렇습니다. 성일초등학교로 아까 168명이 전학을 온다고 그랬는데요. 1차 수요조사가 맞습니다. 168명. 조금 높여서 잡았습니다. 200명이 전학 올 경우 성일초등학교가 45개 학급입니다. 이것을 200명을 45개 학급으로 나누니까 4.44명. 현재 성일초 학급당 평균 인원수는 22.1명입니다. 여기에 현 성일초등학교 22.1명을 더하면 26.54명이 되는 거죠. 교육청 판단은 이런 겁니다. 26.54명? 서울지역 초등학교 급당 평균수랑 맞먹네, 비슷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실 증축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게다가 성일초등학교에서 또 특별교실 2개를 일반 교실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교실 2개 더 남네? 이렇게 된 겁니다. 응? 자, 그렇다고 칩시다. 다음 화면 보시죠. 이게 지금 성일초등학교의 현재 상태입니다. 전교생이 994명이고 평균 급당 학생 수는 22.1명이죠. 이 표를 보시면 중요한 것은 시계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년이 내려갈수록 학생 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6학년은 140명인데 1학년 애들은 188명, 44명이 증가돼서 9개 반으로 늘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문제는 내년 1학년 신입생들이 추가로 252명, 오른쪽 하단을 보셔야 됩니다. 252명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성내 1, 2, 3동, 기존의 성일초등학교의 학구로 정해져 있어서 늘상 성일초등학교 오는 학생 수가 내년에 216명, 후년에 218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다시 백해주세요. 둔촌초와 위례초가 휴교함에 따라서 성내 3동에 거주하는 학생들 30명과 17명이 성일초등학교로 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게는 263명, 내후년에는 273명이 되지만 평균 등록 94%를 적용해 봤을 때 252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신입생 252명이 들어오는데 현재 6학년 140명이 빠져나갑니다. 112명이 늘어나는 거죠. 다음. 내후년은 신입생 250명이 들어온다고 가정할 때 현재 5학년 학생들이 졸업해서 나갑니다. 111명. 결론적으로 보면 향후 2년간 매년 110명씩 4개 반 규모죠? 나눠보니까 급당 27.5명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나눠봤습니다. 신입생 252명을 도대체 몇 명씩 자를 것인가? 현재 성일초 기준입니다. 22.1명. 24명, 26명, 28, 30명으로 잘라봤는데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 교육청 초등 급당 학생 수의 평균이라는 점이죠. 9.7개 교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10개 교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음 넘어갑니다. 이게 현재 성내 3동 관내도입니다. 네, 교육감님 잠깐 봐주십시오. 네. 초록색 부분 있죠, 여기? 초록색 부분은 한산초등학교로 가는 학구입니다. 길 건너서 여기 대로를 지나서. 가운데 있는 노란색 이 부분은 둔촌초등학교로 다니는 학생들의 학구입니다. 오른쪽 분홍색 부분은 위례초등학교로 다니는 학구예요. 그러나 한산초는 문제 없어요. 내년에도 존재할 거니까. 이 빨간색 선이 실선 보이죠? 이 실선 아래로는 성일초등학교 학구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가운데 있는 둔촌초, 오른쪽에 있는 위례초 학생들이 상당수가 어디로? 성일초등학교로 넘어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다음 화면 보시죠. 자, 여기에 854명입니다. 현재 성일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학생 총수입니다. 더하기 둔촌초등학교에서 178명이 조사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도 불안하시니까 개학을 앞두고 우리 둔촌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스스로 카톡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요조사를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위례초를 빼더라도 168명에서 178명이 늘었어요. 더하기 위례초 36명 했더니 214명이 나옵니다. 합쳐서 1068명. 근데 이 1068명은 잠깐 위로 올라가세요. PPT 위로 올려주세요. PPT 네, 됐습니다. 1068명은 신입생 252명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여기다 252명을 더하면 총 1320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1068명 나누기 나머지 36개 교실 했더니 급당 29.7명으로 껑충 올라갑니다. 성일초는 현재 45개 교실이 있는데 성일초등학교에서 특별교실 2개를 더 내주겠다고 합니다. 합쳐서 47개죠. 여기에 1학년 신입생들한테 10개 교실 내줘야 돼요. 둔촌초등학교에서 넘어오는 특수학급 1개 교실 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36개 교실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1068명을 36개로 나누니까 급당 29.7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결론적으로 이 계산대로라면 내년 성일초의 경우는 급당 학생 수가 29.7명입니다.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서울 지역 급당 학생 평균 26명에 겨우 0.54명 더 넘어가네? 그러니까 교실 추가 증축할 필요 없네? 교육환경 개선 이런 건 해줘야겠네? 교실 짓지 말아야지. 이것이 결론인 겁니다. 현재. 그런데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현재 22.1명에서 내년 3월이 되면 이렇게 껑충 뜁니다. 29.7명. 한 학급당 7.6명이 증가되는 겁니다. 근데 교육청에서는 뭐라 그런 겁니까? 참고 살으라는 거예요. 22.1명에서 7.6명이나 더 늘어나서 29.7명. 학생들이 밀집하는데 참고 살으라는 거예요.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 이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교육감이 답변해 보세요. 예, 아니 뭐 꼭 그렇게만 저희도 뭐 같은 입장에서요. 저희가 모든 서울 학생들의 입장에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문제가 일반적으로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추계상에서는 조금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또 자체 정보를 수용하거나 그러면 저희도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공식 통계를 하고 해서 저희는 뭐 그렇게 할 용의도 있고요. 그럽니다만은 예. 저희도 같은 입장에서 왜냐하면 추계 방식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백데이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6학년 기준인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1학년은 학급당 학생 수가 오히려 적습니다. 20명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백데이터를 드리겠다고요. 예.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성일초등학교 학생들은 서울 지역 평균을 넘는 학급당 29.7명 이걸 채워서 둔촌 아파트 재건축이 끝날 때까지 최소 4, 5년을 참고 견뎌하는가? 다음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뭐 그럴 같은 입장에서 저희가 다음 접근하겠습니다. 질문 넘겨주세요. 둔촌 아파트가 재건축이 끝나면 전학 온 학생들은 다시 둔촌 초등학교나 위례초로 돌아가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였어요. 결론은 제가 보건대 예상되는 정답은 임파서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대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둔촌 주공아파트가 현재 5,930세대입니다. 교육감님? 예. 그런데 둔촌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11,000세대를 넘어서 10%를 증액해서 증수를 해서 12,000세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 화면. 강동 송파교육지원청 의견에 따르면 1,000세대가 늘어나는데 학생이 230명으로 계산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12,000세대니까 12,000세대 230명에서 12를 곱해야 됩니다. 2,760명입니다. 2,760명이면 한 개 학교당 900명씩 3개 학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현재 둔촌초 위례초의 정원은 500명이 넘지 않습니다. 다음. 여기에 앞으로 4단지에 세워질 미니 초등학교까지 고려한다 할지라도 둔촌초 위례초를 추가로 증축하지 않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내년에 성일초로 전학 가는 학생들은 둔촌 주공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 둔촌초나 위례초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자리가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왜냐? 둔촌 주공아파트 입주민 그분들의 자녀만으로도 이미 꽉 차고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다음. 따라서 결론은 성일초를 29.7명씩
과밀학급으로 계속 유지할 게 아니라 뭐예요? 이참에 교실 지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1068명 나누기 26학급으로 나눴어요. 서울 지역 평균이죠. 41.1개 교실이 필요합니다. 1068명은 내년 2학년부터 6학년이 될 학생들의 숫자입니다. 현재는 36개 교실이 있어가지고요. 41.1개 교실을 빼봤어요. 5.1개 교실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늘어난 학생 수만큼 특별교실은 더 필요하게 마련합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알파 교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다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자라나는 신세대들에게 해줄 것 뭐냐?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을 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만에 하나라도 교육청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향후 몇 년이 더 지나서 조금 전에 교육감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학생 수가 줄어들면 어떡할 거냐? 간단합니다. 유치원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 성내동에는 인구가 7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둔촌 1동에 2만 명 살고 있는 곳은 설린초 위례초 병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인구 3만이 살고 있는 둔촌 2동에 설린초 병설 유치원이 있습니다. 인구 7만이 살고 있는 성내 1, 2, 3동에는 공립학교에 병설 유치원, 단설 유치원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곳도. 교육감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이렇게 대안까지 또 말씀해 주시고 했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립유치원은 뭐 대단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기 4년 동안에 거의 단설, 병설 한 60개를 할 정도의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 가지 참고로 어쨌든 지금 현재 급당 보통 저희가 한 26명 정도를 유지하는데요. 교육감이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벌써 생각보다 많이 흘러서 말을 짜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같은 입장에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보세요. 교실 등중에서 해주실 겁니까? 예, 뭐 아니 그 저희가 9월 달에 조사를 해서 아마 168명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합니다. 아니 해주실 거예요? 예, 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셔야죠. 예. 자, 한 가지 더. 내년부터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와 함께 둔촌초 위례초의 중개축 예산도 반영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12,000세대로 늘어나니까 앞으로 둔촌 주공아파트 짓는 기간 동안 둔촌초, 위례초 증개축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저희가 뭐 26명을 넘지는 않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꼭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끊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네요. 다음 둔촌초 야구부의 원만한 이적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학교운동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저희가 적극 체육 지원 활동하고 있습니다. 둔촌초 야구부는 이 학교 개교한 직후 1981년에 창단이 되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2년 전국 소년체전 우승을 비롯해서 최근에 2014, 15, 16년에 저와 같이 훌륭한 경기 실적을 낸 학교입니다. 다음. 최근 한국 프로야구 1군에 진출해 있는 선수들을 보면 나경민, 황수범, 유원상, 이진상 등 다수의 선수가 우리 바로 둔촌초등학교 야구부 출신입니다. 수많은 팀들 중에서도 유독 많은 프로 선수들을 배출한 명문 중에 명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력도 대단히 우수한 아주 모범적인 운동부죠. 다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서 둔촌초등학교 야구부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해체될. 본인들은 원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이라는 외상 변수에 의해서 지금 열심히 팀으로 운동하는 애들 개인 운동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좀 서울의 자랑입니다. 사실은 서울 초등학교 야구부에서. 그러면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교육감님? 야구부.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통상적인 경우에 이제 분산 배치 방안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학교에서 예. 그대로 팀으로 이걸 인수인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저희도 그 고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해봤는데요. 예. 또 여러 차례 전화도 해봤는데 분산 배치는 절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건 같은 입장이고 이제 인근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운영위원회가 이걸 또 받아 안아야 됩니다. 의결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같은 입장에서 예. 예. 그럼 교육감님께서 적극 도와주실 거죠? 예, 적극 뭐 이 두 가지 문제다. 네. 학부형님도 계십니다만은 저희가 같은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예, 네. 저희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도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휴직 상태지만 그래서 누구보다도 학교 운동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야구 종목은 팀으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종목을 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다른 학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팀으로 하는 것은 팀워크가 깨지면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학교에서 주전으로 뛰었는데 팀이 깨지는 순간 저 학교 가서 벤치 지켜야 됩니다. 예. 지금 특히 팀으로 하는 야구, 축구 이런 팀 플레이는 초등학생들 자체가 직업 선수로 봐야 됩니다. 예.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탄탄하게 훈련해야 예. 청소년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고 나가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맞죠? 예, 저희가 뭐 사실은 학교 학생들 예술 활동 하나, 예. 악기 하나, 운동 하나 이렇게 하고 학교별로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좀 개성 있는 예. 그런 집단 활동, 집단 예술 활동 그리고 운동 팀 활동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학교에 이미 접촉도 했는데 그건 또 의사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감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거. 예, 그러겠습니다. 순천 자구부. 예, 자, 제가 체육대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몇 살 때부터 운동했니? 대부분 10살 때, 더 빠른 애들은 8살 때부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뿌리를 흔들어 놓으면 애들이 제대로 못 크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교육감님께서는 저 방청석에 앉아 계신 야구부 학부모님들 애타는 심정 잘 헤아려 주셔서 둔촌초등학교의 멋진 야구부가 앞으로 원만하게 잘 이적이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더욱더 멋있게 기량을 발휘하고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커다란 동량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과 배려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박원순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제가 짧게 요약하고 나머지는 서면 보고나 다음 시정 질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죠. 제가 오늘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이 가칭 보훈병원역 출구 신설 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이거는 이미 제가 2차례나 우리 시장님께 시정 질의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알고 계시죠? 현재는 3개 출구만 있어요. 저렇게. 그런데 둔촌 이동에 사시는 지역 주민 3만 명 중 단 일주일 만에 5,040명이 출구를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서명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5,040명. 즉 6명 중 1명이 일주일 만에 서명을 할 정도라면 그 바람, 다시 말하면 그 소망이 무지하게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는 여전히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첫 번째, 같은 방향으로 출구가 난 사례는 없다. 두 번째, 2번 출구와 주민들이 신설을 요구하는 4번 출구 거리가 210m인데 200m가 넘기 때문에 화재 시 안전대피 등의 사유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참에 우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동료 서울시의원님들 그리고 그 밖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께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문자도 드리고 카톡방에도 띄웠죠. 첫째, 서울 지하철역
중 같은 방향으로 출구가 나 있는 곳 무지하게 많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천호역 5, 6번, 마들역 1, 2, 7, 8번 출구, 청담역 2, 6, 9, 13, 반포역 3, 4, 그 다음 낙성대역, 가양역, 삼송역, 학동역, 남부터미널, 교대, 왕십리, 시청역.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름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들 감사해서 이름을 명시한 겁니다. 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시고 마지막으로 서명운동을 한 둔촌이동 주민 대표자분께서 수개월 전에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앉은 자리에서 대답 좀 해주십시오. 만나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박 시장님. 됐어? 역시